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과 다음 동영상에서는 양벌 규정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2021년 10월 28일 선고한 2020도 1942 판결은 양벌 규정의 적용 방법과 그 범위에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벌 규정의 의미와 더불어 양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판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벌 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20도 1942 판결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벌 규정에 대해서는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로법 제61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도로법 제61조는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규정인데 제1항이 이렇습니다.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이제 그 건물 수리 이런 것 때문에 도로를 점용 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점용이라는 것을 뭐냐면 차지할 점 쓸 용자니까 도로를 점용한다는 것을 도로를 점용한다는 것은 도로를 차지해서 사용한다, 쓴다, 이런 의미겠죠. 자,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가령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인접한 도로를 차지해서 그것에 공사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해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해 공사를 한 경우 공사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법 제114조 제6호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법 제114조 제6호는 이렇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호,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 61조 제1항 아까 봤죠? 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을은 이제 예를 잘 보겠습니다. 갑 건설회사는 도로에 인접한 A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로 하는 계약을 A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갑 건설회사는 직원인 을에게 나가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직원인 을은 갑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하러 나가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직원인 을은 도로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사람이었으니 도로법 제114조 제6호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당연히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갑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정한 경우 갑 회사도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처벌 조항을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도로법의 양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법 제116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항, 제7항, 114조, 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을은 갑 회사의 직원이니까 갑 회사의 아까 나온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을은 갑 회사의 업무인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무허가 도로 점용이라는 위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즉 업무에 관하여죠. 만약 갑 회사가
을의 무허가 도로 점령이라는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서조항에 의해서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면 갑 회사도 그 양벌 규정에 의하여 그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문이 도로법 제116조 본문에 의해서요.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양벌 규정의 어떤 전형적인 그 규정들입니다. 행정법에 이런 게 많아요. 행정법에서 처벌하는 조항은 대부분 양벌 규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위반 행위자를 업무에 관하여 통제 또는 감독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업무주 또는 영업주라고 부릅니다. 업무주, 영업주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한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업무주, 영업주를 양벌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에 소속된 직원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단속법규를 행정법규죠. 단속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앞서 본 예에서 을이 갑 회사로부터 빨리 리모델링 공사를 하라는督促을 받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도로 점용 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을 입장에서는 공사가 늦어진 것과 관련하여 갑 회사로부터 능력이 없는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까 두렵지 않을까요? 또 도로 점용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빨리 공사를 완공하면 갑 회사로부터 야, 저 직원 을은 실력이 좋은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아 승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앞서 본 그런 양벌 규정이 없어서 위반 행위가 있으면 위반 행위자인 직원 을만 처벌받고 업무주, 영업주인 갑 회사는 쏙 빠진다면 갑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인 을이야 처벌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공사나 빨리 끝내라고 독촉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벌 규정이 없다면 위반 행위자인 을을 처벌한다고 해서 위반 행위를 단속법규의 위반 행위를 막을 수 없거나 막기 어려운 상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양벌 규정은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만으로는 효과가 없거나 작기 때문에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업무주, 영업주가 통제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주도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업무주가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감독하게 만들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2012년 5월 9일 선고 2011도 11264 판결은 양벌 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조항, 즉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양벌 규정의 원칙적인 적용 사례였습니다. 양벌 규정의 원칙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행정법 영역에서 실제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 위반 행위자가 법인 등 업무주, 영업주의 종업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실제 행위자가 처벌되는 것과는 별도로 양벌 규정에 의하여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한 업무주도 처벌됩니다. 이게 원칙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단속법규가 특이한 모습을 가진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신분범의 경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골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재, 뼈골자의 재료제자인데 골재는 하천이나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건설공사의 기초재료, 그래서 뼈골자를 쓰는 거죠. 기초재료로 쓰이는 기초, 그게 뼈골자고 재료제자, 그래서 골재입니다. 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골재를 하천이나 바다에서 그런 모래,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모래와 같은 골재를 하천이나 바다에서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채취를 해야 합니다. 골재 채취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만약에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골재 채취법 제49조의 제6호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골재 채취법 제49조 제6호는 이렇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호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자, 대법원이 2007년 11월 15일 선고한 2007도 5976 판결에 나타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 회사는 골재 채취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갑 회사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야적장과 파이프,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골재인 강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는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갑 회사는 직원인 을에게 골재인 그 모래를 채취하도록 하였는데 을은 허가받은 내용과는 달리 야적장과 파이프, 선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골재인 그 모래를 강에서 채취하였습니다. 을은 골재 채취법 제26조에 위반하였다는 그 혐의로 단속되었습니다. 사실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재 채취법 제26조는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한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을의 주장이 뭐냐면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은 갑 회사이지 을 자신이 아니고 골재 채취법 제26조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해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을 자신은 아예 허가를 받은 적조차 없어서 골재 채취법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골재 채취법 제26조 및 제4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 2007년 11월 15일 선고 2007도 5976 판결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골재 채취법 제49조 제6호 26조 제1항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은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나 이건 그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여야 된다는 거죠. 한편 같은 법 제51조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같은 법 5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에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와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 즉 이게 업무주예요.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데 있으므로 이 양벌 규정에 의하여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된다. 이 판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벌 규정인 골재채취법 제51조 본문을 보겠습니다. 골재채취법 제51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제49조의 2 또는 제5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 자, 지금 허가를 받은 건 업무주예요. 위반 행위를 한 건 업무주의 직원이에요. 위반 행위를 한 건. 그럼 이 양벌 규정의 의미는 대법원은 어떻게 풀고 있냐면 양벌 규정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업무주도 허가를 받은 업무주도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즉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라고 되어 있으므로 허가는 법인이 받았지만 즉 업무주가 받았지만 위반 행위는 법인의 종업원이 한 경우라도 양벌 규정은 허가를 받지 않은 위반 행위자 또한 위반 행위로 처벌한다는 그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벌 규정은 허가를 받지 않은 종업원인
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된다는 것이 이 판례 취지입니다. 골재채집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있어서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것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범의 경우 그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대상자는 신분이 있는 사람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양벌 규정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행위자, 즉 허가를 받은 업무주가 아닌 그 업무주의 종업원, 다시 말해서 신분이 없는 종업원이 그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대법원의 그 결론은 그런 거예요. 신분이 없는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신분이 있는 업무주를 처벌하는 외에 양벌 규정에 의하여 그 신분이 없는 종업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양벌 규정이 아예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판례는 대법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양벌 규정에 의해서 그 업무주가 아닌 종업원이 비신분자여도 처벌된다는 거예요. 오늘 동영상에서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오늘 설명드린 것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20도 1942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